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에는 밤사이 눈이 내렸고 현재 고창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눈의 양은 고창 6cm, 군산 1cm, 부안 0.5cm 등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3도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고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눈은 내일 낮 동안에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휴일인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다시 내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파업을 실시했던 전주 지역 민주노총 소속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아침은 정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오후 2시부터 다시 파업에 들어가서 운행률은 6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퇴근길, 시내버스 정류장에 시민들이 가득합니다. 추운 날씨에 몸은 이미 꽁꽁 얼었지만 기다리는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추워지면 파업만 하는 거예요. 왜 버스가 맨날 우리 서민들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적지 않은 불편에 시민들은 하루빨리 버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야 하는데 이제 추운 날씨에 계속 오래 기다리니까 많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버스 파업이 빨리 좀 끝나셨으면은. 어제 오후 2시 전주의 4개 시내버스 노조가 1일 2교대제 도입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기습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39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해 195대의 운행이 중단됐고 시내버스 운행률은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 출근 시간에는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운수 전북 버스 지부는 오후 2시부터 막차 시각까지 또다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50여 대 적은 140넉 대의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운행률은 63%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시외버스 노조도 연대 파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공공운수 전북 버스 지부는 오늘 사측과 협상을 벌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기한 부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진안군이 가위박물관에 전시될 가위를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구입하고 값을 정하는 감정평가 과정에도 상당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 이미 보도해드렸습니다. 진안군이 박물관 공사업체에 유물 구입은 물론 감정위원 선정까지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진안군은 가위박물관 공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특산품 전시 판매장이던 이곳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일은 박물관 공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안군이 작성한 입찰 제안서를 살펴봤습니다. 전체 사업비 18억 원 가운데 5억 원으로 가위 유물 등을 구입하고 공인 감정기관 또는 사설 감정기관의 가격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공사업체에 가장 중요한 유물 구입은 물론 값을 매기는 감정기관 선정까지 맡긴 겁니다. 다른 박물관의 학예 업무 담당자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업체에 의뢰를 해서 또 전문가도 리모델링 업체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구입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안군은 당시 박물관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진안 가위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엔 박물관장인 이모 씨의 가위가 수록돼 있고 이 가위를 일괄 구매하거나 일부를 기증받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위 구입 업무를 업체에 맡겨놓고 사실상 진안군이 이 씨의 가위를 사라고 요구한 셈입니다. 용역 결과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저희를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해라. 거기서 뭐 1,500점인가 뭐 갖고 계시다고 해서 쪽이랑 진안군에서 뭐 그렇게 된 거죠. 뭐. 하지만 진안군은 이 씨가 희귀한 가위를 많이 소장하고 있었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유물 구입까지 일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물품 구입부터 시작해서 시공까지 한 회사가 해야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진안군이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가위를 구입한 덕에 이 씨는 적지 않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결국 진안군이 이 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업체를 내세워 가위를 구입하도록 한 건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저명한 시인 겸 교수가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저명한 시인이자 대학 교수인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안동을 향하던 고속버스 안에서였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A 교수가 자신이 잠든 사이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은 10대 여고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려서 엄마가 마중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얘기를 한 거죠. 아니다. 그쪽에서는 아니다. 얘가 학생이 오해한다 하면서 내가 누구누구다 전화번호 알려주고 찾아서 신고한 거래요. A 교수는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든 여성이 자신에게 기대자 허벅지를 찔러 깨웠을 뿐이라는 해명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진술하셨다고요?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시 진술을 해요. 경찰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사건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좀 불친하죠. 지금 우리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고. 경찰은 A 교수를 몇 차례 더 불러내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 겨울 전주에서 발생한 쓰레기 대란은 매립장 부근 주민들이 쓰레기 검사를 강화하면서 불거진 문제였습니다. 전주시의회가 매립장 부근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이행 합의서를 요구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쓰레기 처리가 늦어지면서 전주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시 쓰레기 시설 부근 주민협의체가 쓰레기 반입 검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주민들이 쓰레기 검사 권한을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는 도구처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립장 부근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이행 합의서를 수용할 것을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장 크게 초래하는 쓰레기 일방적인 반입 저지는 당연히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부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회는 전주시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전주시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전주시와의 대응 과정에서 힘이 약화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에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성상조사권을 포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의회는 이행 합의서를 수용하지 않으면 주민협의체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쓰레기 시설 주민들과의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 웅포 곰개나루터 인근 지역을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웅포 관광단지 계획이 20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발전할 거란 장밋빛 기대는 오래전에 사라졌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은 큰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익산 웅포 골프장 부근의 면소재지입니다. 곳곳에서 빈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웅포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논밭이 수용되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노인들만 몇 남아 살고 폐가들이 많고 이제 그러죠. 웅포면 인구는 2002년 당시 2,300여 명에서 500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찬반으로 갈린 주민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찬성이고 반대고 이제 그런 이제 주민들은 속으로는 이제 갖고 오는 이제 그런 것이 좀 있겠지만 겉으로는 별로 이제 내색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빚으로 시작한 웅포 골프장은 얼마 가지 못해 부도를 맞았습니다.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골프장, 학교 등 약속한 사업은 아직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지역이 발전할 거란 장밋빛 전망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웅포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처음부터 법과 원칙을 무시한 득회성 사업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이고 절차적 정당성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밀실에서 몇몇 사람의 어떤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산시는 강산이 2번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습니다. 개발 논리를 앞세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웅포 관광지 조성 사업이 지역사회에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근대 항만역사관 등 군산의 관광 기반을 넓히는 시설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합니다. 남원에서는 교룡산성의 역사성을 확인시켜주는 건물터가 확인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군산의 근대역사박물관에 이어 근대 항만역사관 조성 사업이 내년에 시작됩니다. 항만역사관은 120억 원이 투자돼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와 함께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관광객 유치에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광객이 350만이 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의 예산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갔다. 남원 교룡산성의 군기고터가 조선시대가 아닌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시대 초기의 대규모 건물터라는 발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룡산성은 정유재란 때 남원 주민들이 왜군에 맞서 싸운 곳입니다.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서 교룡산성의 역사가 훨씬 더 소급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밝힐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서 싱가포르 고등학교 수학여행단 35명이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습니다. 싱가포르 수학여행단이 전주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주시는 앞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부안 개화포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개화포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치사율이 높은 고병원성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검출 지점 반경 10km 안에 있는 닭과 오리 농가 122곳에 대해 이동 중지를 명령하고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시 야미 관광 레저 용지를 개발할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지난 9월 새만금개발청과 투자 협약을 한 부동산 개발업체 보성산업과 한양 등은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 레저 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법인으로 새만금 관광 레저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새만금 관광 레저 주식회사는 오는 2024년까지 신시야미 관광 레저 용지에 호텔과 수변 상점, 대관람차 등을 직접 건설하고 추가로 관광 휴양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오는 2020년까지 전북혁신도시에 제2기금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어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금 규모와 운용 인력 증가에 맞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제2기금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청사 앞에 들어설 예정인 제2기금관은 지하 1층, 지상 8층에서 10층 규모로 37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완주군 의원 일가족 채용비리 의혹을 캐고 있는 경찰이 군의회와 군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해당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하드디스크와 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의원과 당시 담당 공무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